네, 안녕하세요. 선박 저항 추진 중간고사 이 설명 내용이고요. 우리가 총 20문제를 봤는데 정답률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정답에 대한 해설들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1대랑 마찬가지로 모든 오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오답을 선택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좀 함정을 파는 것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주로 정답 위주로 해설을 하려고 하고요. 네, 이 파일 자체는 이미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따로 또 공부하셔도 되겠죠. 시험 문제는 랜덤으로 나오게끔 제가 해놔서 아마 이거 순서랑 다른 사람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 점 미리 얘기 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문제로 선체와 프로펠러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가 선체 프로펠러 상호작용은 반류비, 그 다음에 상대 회전 효율, 마지막으로 추력 감소비. 글씨가 예쁘게 안 나오네요.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죠. 그 중에서 모형이랑 실선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는 레이놀드 수의 영향을 받는 반류비밖에 없다. 나머지 상대 회전율이랑 추력 감소비는 레이놀드 수에 따른 영향이 없어서 모형선과 실선이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기에서 앞부분은 실선 스케일에서 레이놀드 수에 따라 반류비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게 커지냐 작아지냐 그 문제는 별개죠. 우선 생각을 해보시면은 반류비는 1 빼기 W VS로 정의가 되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원래 배가 가는 속도보다 프로펠러가 느끼는 유동이 들어온 속도는 느려진 거잖아요. 왜 느려졌어요? 배 저항 때문에. 그래서 저항이 크면은 배 속도가 VA가 많이 느려집니다. 당연하겠죠. VA가 느려지면은 반류비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반류비는 커지겠죠. 이 순서로 볼 수 있는데 실선 스케일로 가면은 실선 스케일에서는 저항 자체는 커져요. 근데 저항의 비율은 줄어든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거꾸로 봐야겠네요. 실선에서는 점성의 영향이 줄어들죠. 그래서 점성의 영향이 줄기 때문에 유동이 느려지는 정도도 줄어들고 VA는 커지고 반류비도 줄어든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말은 점성 영향이 커지는 거 틀렸고요. 반류비도 모형에 비해서 작게 얻어지는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은 정답률 100% 문제라서 따로 할 얘기는 없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수업 때 계속 했던 얘기가 성각 효율은 거꾸로 썼죠. 성각 효율은 여러분들이 실제 배를 앞으로 끌고 가는데 필요한 동력하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제공한 동력하고의 비율입니다. 근데 프로펠러가 제공한 동력은 프로펠러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는 VA로 전진하는 것 같거든요. VA라는 속도로 유동이 오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배가 컨트롤 볼륨을 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래는 이게 맞아요. 배가 추력을 받았을 때 그거를 자기한테 유효한 동력으로 바꾸는.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해보시면은 추력 감소비가 어디에 붙냐면은 그냥 1 빼기 t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율을 정의를 하면은 효율인데 1보다 크다라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애초에 프로펠러의 추진 동력을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정의를 어떻게 했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볼륨을 같은 컨트롤 볼륨, 프로펠러에 대한 컨트롤 볼륨만 보든 아니면 배에 대한 컨트롤 볼륨만 보든 해서 통일을 했으면은 효율을 계산할 때 문제가 없었는데 얘는 선체에 대한 거고 얘는 프로펠러랑 따라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전진 속도를 다르게 놨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선각 효율은 우리가 말은 효율이라고 하지만 최대값이 항상 1보다 많은 경우에 1보다 큰 선각 효율이 얻어진다 라는 얘기를 수업 때 많이 했었죠. 그 다음 날개 형상에 대한 양력 발생 과정인데요. 양력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유동이 들어왔을 때 유동을 꺾어서 아래로 쏴주고
유동이 직접 와서 맞는, 아니면 유동이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유동이 직접 와서 맞는 데가 페이스, 한글로는 앞면, 반대가 백, 뒷면이겠죠. 그렇게 돼 있고, 일부러 날개를 굽혀주는 이유가 뭐예요? 날개를 굽혀주는 건 우리가 코드가 아니라 캠버를 주면 날개가 굽어가지고 유동이 들어왔을 때 받은 각이 없더라도 유동을 아래로 아니면 위로 방향을 바꿔주기 때문에 거기서 양력이 생긴다. 반작용으로 양력이 생긴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날개 끝을 떠날 때는 유동이 날개 끝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날개 끝이 이렇게 생겼을 때 유동이 여기로 오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포텐셜 유동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내게끔 유동 끝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스터 컨디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양력의 크기는 포텐셜 유동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동장 전체를 이렇게 틀어줘가지고 방향을 틀어준 걸 우리가 순환 서큘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서큘레이션에다가 양력의 크기는 어떻게 곱해요? 이렇게 곱한다고 했죠? 제곱이 아니라. 양력이니까 뭐 심 같은 거 우리가 항상 V 제곱 그렇게 써서 좀 헷갈리라고 해놨는데 뭐 생각보다 헷갈린 사람이 적네요. 그 다음 추진기로 인한 선체 진동과 관련이 적은 것. 아무래도 추진기가 선체에 가까우면은 선미가 있을 때 추진기가 선체에 가까우면은 여기 끝에서 캐비테이션이 생기는데 날개 끝에서 선체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걸 피하기 위한 게 레이크. 지름도 너무 크면 안 돼요. 지름이 크면 효율이 좋아집니다. 지름이 커지면 효율이 좋아지는 거는 좋은데 너무 커지면은 프로펠러 날개 끝에서의 유동이 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큐는 프로펠러 날개가 이렇게 휘어서 있어가지고 속도가 느린 구역이 있을 때, 여기가 저속이라고 합시다. 속도가 느린 구간에 프로펠러 날개가 회전하다 들어가면은 하중이 커져요. 추력이랑 토크가 갑자기 쾅 하고 크게 걸리는데, 그게 날개에 한 번에 걸리면 날개에 충격이 오니까 그걸 분산시켜줘서 날개가 회전함에 따라서 앞날이 저속 구간에 순서대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스큐죠. 그래서 얘도 진동 줄이는데 도움됩니다. 최대 두께는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까지는 좀 못하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수업에서 그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막 되게 깊게 들어가면 영향은 있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우리 수업에서 안 다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설명을 할 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정답률이 100%이기 때문에 따로 오답이나 뭐 그런 데에 대한 얘기는 없을 것 같네요. 그 다음 프로펠러 작용에 대한 날개 요소 이론인데, 우리가 날개 요소 이론은 어떻게 배웠어요? 프로펠러가 있으면은 그 날개를 2차원 날개들이 합쳐진 모양으로 이렇게 2차원 날개를 쌓아가지고 걔네들을 쭉 이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 날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날개 요소 이론, 영어로 BMT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은 2차원 형상에 대해서 뭐 포텐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한 결과를 합치는 게 일반적이고, 포텐셜 유동이 아니더라도 점성을 포함한 점성 유동 해석을 결과를 합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포텐셜 위주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날개 실제 받은 거 구하는 거고, 풍력 발전 터빈 같이 날개가 긴 영상에다가 하는 게 오히려 잘 맞죠. 왜냐면 BMT는 3차원 효과를 못 보거든요. 유도항력 같은 거 3차원 효과를 못 보는데, 그럼 3차원 효과를 안 보려면 날개가 2차원 날개들만 가지고 구성된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풍력 발전 터빈은 날개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우리 그냥 프로펠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BMT로 이렇게 같은 반지름에 대한 2차원 날개를 따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얘보다는 얘가 더 잘 맞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한 반절 정도 맞았네요. 정답률이. 그 다음에 우리 슬립 얘기는 수업에서 좀 몇 번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슬립이라는 게 프로펠러 날개가 있을 때
프로펠러 날개 면에 따라서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할 때 전진하는 거리가 나오겠죠. 전진할 걸로. 이 프로펠러 나선 면을 따라서 가상의 선을 그렸을 때 걔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전진한 거리가 피치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배는 프로펠러 피치보다 짧게 가죠. 그래서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도는데 뭐 예를 들어서 0.5초 걸린다고 쳐요. 그러면 0.5초 동안 한 바퀴 돌면 피치는 이만큼이 나오는데 배 속도 곱하기 0.5초 배 속도 곱하기 0.5초는 걔보다 적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만큼 차이죠. 이게 슬립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슬립이 무슨 이유냐 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는 VS 곱하기 0.5가 아니라 프로펠러는 어떤 속도로 가요? VA잖아요. 실제 들어온 속도. 그러니까 슬립이 그러면 전진비로 인한 문제인가요? 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있더라 라는 수업에서 얘기는 했었죠. 뭐 그런 것들을 다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프로펠러 피치는 전진거리보다 길다 라는 게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프로펠러 단독 효율 계산식은 뭐 많이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유도를 해내시면은 이거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정답률이 꽤 높긴 했는데 전진비는 정의가 뒤집어 놨죠. 이렇게 뒤집어요. 위에 속도가 들어갑니다. 전진 속도가 분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진 속도가 빠를수록 전진비는 커지고요. 프로펠러의 하중은 작아집니다. 왜요? 프로펠러 날개에 받음각이 줄거든요.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뒤에 나온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프로펠러에서 회전 속도가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프로펠러 실험을 할 때는 회전 속도가 중요하니 회전 속도를 바꾸냐 하면 그게 아니라 회전 속도는 중요하니까 그대로 두고요. 덜 중요한 부위를 키우거나 줄여서 전진비를 변화를 주고 그때 추력이랑 토크를 계측을 해가지고 KT, KQ를 구하는 게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보여줬던 KT, KQ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할 때 일반적으로 회전수는 고정하고 회전수는 전체 유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정을 해놓고 전진 속도를 바꿔가며 실험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게 실험 전체의 레이놀드 수가 크게 안 변합니다. 물론 우리가 추진기 실험에서는 점성 영향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아예 무시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실험할 거면 레이놀드 수는 비슷하게 뭐 차이가 없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실험 설계를 저렇게 합니다. 그 다음 추진기 공동 발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캐비테이션은 어디서 생긴다고 했냐면 압력이 낮아야 생긴다 했어요. 날개에 유동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아래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어디가 압력이 높은지 낮은지 생각해 봐야겠죠. 결과적으로 날개는 위로 가는 양력을 이런 상태라면 봤잖아요. 양력이 왜 발생해요? 들어오는 유동에 대한 반작용인데 들어오는 유동을 꺾어서 아래로 쏴주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뜨는 건데 뭐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날개가 받는 양력은 위쪽의 압력의 적분값이랑 아래쪽에 받는 압력의 적분값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압력이 높고요. 위쪽 압력이 낮아서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지. 위쪽 압력이 낮기 때문에 날개가 양력을 받아서 위로 가요. 그러니까 압력이 낮은 데 캐비테이션이 생긴다. 근데 날개는 흡입면 아니면은 우리가 백이라고 하는 등 쪽이 압력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캐비테이션은 등 쪽에서 생깁니다. 백에서.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유동이 더 받음각이 크게 들어온다면은 더 큰 양력을 낼 거고 날개가 더 큰 양력을 내는 부하 아니면은 하중이 커질수록 양력이 크기 때문에 흡입면과 압력면의 압력 차이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하중이 커지면은 P는 낮은 압력은 더 작아지고 높은 압력은 더 커질 거예요. 그럼 낮은 압력이 더 작아지니까 캐비테이션이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추진기의 하중이 커질수록 캐비테이션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틀렸다 라는 거죠. 이 정도 설명을 했고요. 시간이 15분이 됐으니까 뒷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